이제 병렬 공진이죠. 그렇죠? 병렬 공진은 이제 L과 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된 걸 병렬 공진회로다. 그리고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병렬이나 직렬이나 이거 XL이고 이거 XC죠. 그래서 병렬 공진에도 공진이 됐다는 건 무조건 XL과 XC가 같을 때 이제 공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같을 때의 조건에서 우리가 똑같이 공진 주파수를 구하면은 직렬 공진 주파수나 병렬 공진 주파수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FR은 주파수 헤르츠고 L은 단위는 헬리고 C는 역시 파라트의 단위로 된다. L과 C가 병렬이죠. 병렬 공진. 그리고 XL과 XC가 같으면 XL과 XC가 같으면 그때 뭐가 됐다? 공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진이 됐대. 병렬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렬의 경우는 단순히 이 임피던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구했죠. 그러죠? XL이 크냐, XL이 크냐. 근데 이제 병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이 병렬 가지에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브랜치 커런트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인자 전원을 V라고 그랬을 적에 물론 이제 IR은 여기에 흐르겠죠. IR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류가 이제 여기가 플러스 90도 앞선 쪽이 이제 IC가 되고 이 전압보다 마이너스 90도 뒤진 부분이 뭐가 돼요? IL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렬 공진 회로에서는 이 전류, 가지 전류, 그러니까 브랜치 커런트죠. 이 브랜치 커런트 IC와 IL이 같으냐, 그죠? 어느 게 크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일 때 XL과 XC가 같을 때 결과적으로 뭐가 IL과 IC가 같게 되면서 크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IL-IC 이게 뭐가 된다? 또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최소이므로 임피던스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이다.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그래서 우리가 선전류. 병렬의 선전류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을 되면 이때의 전류가 선전류가 되는 거죠. 선전류가 되고 이때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IL, 여기가 IC가 되는 거예요. 선전류 IT. 그래서 라인 커런트 IT 공진 주파수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최소값을 갖죠. 그 다음에 IT는 VA와 무슨 동상이죠. 동상. 왜 동상이에요? 공진일 때는 무슨 성분만 있기 때문에 저항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 성분만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타는 0도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ZEQ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구해요? 등가 임피던스는 VA를 구한 IT로 나눠주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때 전류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임피던스가 최대값을 갖는다. 임피던스가 최대값, 전류가 최소값이니까 이게 IT가 최소가 되니까 ZEQ는 뭐가 돼요?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
직렬공진회로를 한번 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렬공진회로보다는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 Q는 이제 퀄리티 팩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공진회로에서 등가 임피던스와 그 Q 값의 이제 관계식도 우리가 미리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에 내부적인 그 저항, 코일 저항 RS 15묘죠.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L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이게 L이고, 이게 C. 그래서 L과 C의 병렬공진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렬공진회로 아까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XC와 XL이 이렇게 1000 기를 때 똑같아요. 1500, 1500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같죠. 그래서 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VA가 300V가 여기에도 걸리고 병렬, 여기도 VA가 걸리고 이쪽도 VA가 걸려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병렬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한번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C라 그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L이라 그랬을 때 IC는 어떻게 해요? XC를 뭘로 나눈 거죠? VA. 그 다음에 IL은 XL을 VA로 나눈 거니까 VA가 300 마이크로볼트고 XC가 1500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IC와 IL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0.20 0.20 그렇죠? 이 공식에 의해서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서 이게 같게 되죠. 같게 되면서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IC는 어디에 있어요? 플러스 Y축에 존재하고 IL은 마이너스 Y축에 호수축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네트 리액터브 커런트는 IL-IC나 IC-IL은 0.2-0.2니까 뭐가 나와요? 제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제로가 나온다. 근데 사실상 보게 되면은 제로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XL을 보게 되시면은 1500에다가 그러니까 XC는 1500이 맞아요. 1500이 맞는데 우리가 그 IL을 구할 때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RS 성분이 있어. 그렇죠? L의 경우는 이제 RS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값이 0.2보다 어때요? 약간 작게 나와요. 0.2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 나와요. 거의 같지만 0.2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0.1999, 1999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실제 전류가 IT가 그러니까 IT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T인데 IL-IC가 맞는데 그죠? 이거의 절대값 중에 맞는데 IC보다 IL이 약간 작게 나와요. 요 10옴 때문에. 그죠? 1500에 10이니까 아주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차이는 아주 미세한 전류, 아주 IT는 아주 최소,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전류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이 나와요. IT 아주 작은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전류가 작은 값이 나오니까 등가 임피던스는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해를 보면은 실제적인 이 값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Q 이제 퀄리티 팩터는 RS분의 XL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RS가 얼마예요? 10이죠. 10이고 XL이 1500이에요. 그러니까 Q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0이 나옵니다. 150이 나옵니다.
그럼 ZEQ를 구해보면 Q값이 150이고 XL이 1500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22만 5천으로 최대값을 갖게 돼요. ZEQ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IT는 ZEQ분의 VA죠. 그럼 VA가 얼마예요? 300 마이크로 암페어고 ZEQ가 지금 구한 22만 5천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0.00133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값을 이렇게 구한다 이런. 그래서 병렬 공진 회로를 보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 된다. 전류값이 최소가 되고 이거와 반대죠. 임피던스 등가 임피던스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 22만 5천을 갖는다. 그렇죠? 이게 주파수 응답 곡선이 되겠죠. 병렬회로에. 공진 주파수입니다. XL과 XC일 때 우리가 직렬이든 병렬이든 뭐가 됐다? 공진이 됐다 얘기하고 그때의 주파수는 이와 같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 XL과 XC가 같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L이 2 마이크로헬, C가 3 피코파라트니까 2 마이크로헬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트가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다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65MHz 공진 주파수를 얻을 수가 있다. Q죠. Q. 공진회로에서의 Q. Q는 퀄리티 또는 피겨 오브 성능 지수. 그러니까 그 공진회로에 뭘 나타낸다? 성능, 퀄리티를 나타내는 게 Q다. 네, 공진시 직렬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죠. 왜냐면은 요걸 뜻하니까 직렬저항, 요게 직렬저항이에요. 요게 직렬저항. 직렬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이게 리액턴스죠. 그렇죠? B가 높다는 거는 Q가 높다는 거죠. Q가 높고 공진여부가 예리해진다. 이건 샤프해진다.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샤프해진다. 공진회로의 Q는 직렬에서 전류 공진 상승에 생기는 LC 양단의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증폭계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고 Q는 이제 입력전압분의 출력전압 이런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식들이죠. 자, 이 병렬 공진회로에서 요게 이제 L이고 이쪽이 C예요. 그 다음에 20V 5kHz 이렇게 주어졌을 때 Q값은 코일의 저항에 의해서 정해져. Q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RS가 지금 얼마예요? 1옴이죠. 1옴이고. 그 다음에 XL 값은 2πfL에서 F가 얼마예요? 5kHz. 그 다음에 L이 1mm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1.65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Q값은 1분의 31.6 해가지고 31.6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Q는 코일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Q값을 구할 적에 요런 공식, 입력전압 대 출력전압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이 지금 현재 몇이에요? 2mm.
2mV고 출력이 지금 몇 mV? 100mV로 나왔다. 그랬을 적에 Q는 2mm를 100mm를 2mm로 나눈 거니까 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예제 문제에서 요거는 RS를 구하는 거예요. RS. 그럼 뭐 Q는 RS분의 뭐였어요? XL이니까 RS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Q분의 XL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Q값이 얼마예요? 지금 50으로 주어졌고 얘가 50이 돼요. 리액턴스가 250 마이크로 할리에 0.4메가니까 2파이 FL에서 우리가 0.4메가라는 거는 0.3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되고 250 마이크로는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628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62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20을 50으로 나누니까 12.56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렬공진 회로의 이제 Q 우리가 성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렬공진이 두 가지 회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회로를 보게 되면 이제 저항은 똑같지만 여기가 1마이크로고 여기가 0.25 마이크로 여기가 1mm고 이쪽이 4mm 이렇게 바뀐 거죠. 주타수는 5kHz로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회로의 XC 값과 XL 값을 먼저 구하죠. 그렇죠? 2파이 F C분의 1 2파이 FL 이 공식에다 넣고서 구했더니 XL은 31옴 이쪽에는 XL은 128옴 이렇게 구해졌어요.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경우 이제 공진회로는 얘 X음이고 4옴만 남고 여기도 4옴만 나오니까 우리가 두 회로에서 IR은 어떻게 돼요? ZT분의 V인데 이거 20V가 되고 ZT는 RS니까 RS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니까 이게 둘 다 5A 그렇죠? 둘 다 5A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Q는 RS분의 XL이니까 RS가 이쪽인 경우 얼마예요? 4 XL이 여기는 31 이쪽은 Q는 4분의 128 그래서 32가 나오고 여기는 7.8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Q값 그 VL과 VC를 그으면 I에다가 XL이니까 I가 얼마예요? 5에다가 I가 5고 XL이 31이니까 155V 155V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VL인 I가 여기는 5고 XL이 128이죠. 그러니까 640V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Q값이 7.8이죠. 거기다가 VS는 입력전압이죠. 20V 가니까 155V. 그렇죠? 여기는 32고 20V니까 640V. 이렇게 QVS는 VX. 이 공식에 의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7.8이든 Q가 30이든 그 직렬 공진회로에서 입력 전압은 20V로 주어졌는데 VL과 VC는 155나 640으로 라이즈 상승이 된다.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선 회로 두 가지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는 Q가 아까 얼마 나왔죠? 7.8이 나왔고 이 경우는 Q가 32인 회로예요. 그렇죠? 32인 회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Q가 높을수록
그 샤프니스가 높다 그랬는데, 이 주파수 응답 곡선을 보게 되면은 Q가 32인 게 여기죠. 그 다음에 Q가 7.8인 게 이 바깥에 빨간색 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전력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최대값에 70.7% 되는 점. 최대값의 70.7%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값이 5A죠. 그죠? 이 5A, 요 70.7% 되는 거를 해프파워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전류가 최대값이 5A일 때 0.707이니까 3.53.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53 정도 된다는 거예요. 70.7%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7%다. 그럼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을 보게 되면 밴드 폭이 여기는 이만큼이죠.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 그러니까 밴드 폭이 어느 게 더 샤프해요. Q가 높은 쪽이 샤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왜 반전력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P 전력을 구할 적에 VI 또는 I 스퀘어 R이었어요. 그러면 I가 지금 전류가 최대값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0.707 I가 된다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I 스퀘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의 자승이니까 77이 40, 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0.5의 I 자승 R이 된다는 거죠. 그럼 I 자승 R이 P일 거 아니에요. 전체 전력일 거 아니에요. 전력의 몇 퍼센트 되는 점이다? 50% 전력이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해프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Q 값이 이제 80일 때, 40일 때, 10일 때 우리가 70.7% 되는 지점, 70.7%의 반전력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요 폭을 보면 여기는 요만큼이죠. 이제 밴드위스 다 나오는데 이건 폭이 여기서 여기가 되죠. 여기서 여기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Q가 높을수록 이 델타 F가 어떻게 돼요? 델타 F가 감소하고 이 그래프 주파수 응독 공식이 샤프해진다. 그죠?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날카로워진다.